안녕하세요. 오늘의 라디오 다큐는 일제강점기. 경남 양산과 언양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신씨 삼형제의 이야기입니다. 1930년대 초 경남 양산은 일제의 가혹한 수탈과 동양 척식 주식회사 그리고 대지주들의 횡포에 시달렸습니다. 소작료는 무려 8알에 달했죠. 이에 맞서 1931년 4월 양산농민조합이 결성됩니다. 조합원들은 소작료를 4알로 인하하고 지세는 지주가 부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지주들은 이 요구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932년 3월 16일 농민조합원 수백 명이 정기대회를 연 뒤 소작료 인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본 경찰은 선전부장 이봉재 등 간부 16명을 체포하여 양산경찰서에 구금했습니다. 다음 날인 3월 17일 아침 구류된 가족과 농민조합원 약 300명이 양산경찰서로 몰려가 간부들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농민들은 함성을 지르고 돌을 던졌습니다. 일부는 경찰서에 들어가 기물을 파손하며 격렬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공포탄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윤복이와 이만줄, 2명의 농민이 숨졌습니다. 100여 명의 농민이 부산형무소에 구금되었고 간부들은 최대 2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양산농민조합의 활동은 중단되었습니다. 이 시위는 당시 부산 지역과 일본 내 신문에도 보도될 만큼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격렬했던 양산농민조합 사건의 중심에는 신영업 선생을 비롯한 신씨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울산 언양 출신으로 각기 다른 영역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첫째인 신영업 선생은 언양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와세다 대학을 중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귀국 후 1925년 울산군 청년연맹준비위원, 1926년 언양 소년회 간부, 사상단체 자오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언양 남부농민회 간사와 조선일보 언양지국 총무 겸 기자를 맡으며 지식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1929년에는 신간회 양산지회에서도 활동했습니다. 특히 양산농민조합 사건 당시에는 쟁의부장으로 조직 결성과 시위를 이끌다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합천에서 약방을 운영했던 신영업 선생은 1945년 6월 치안유지법으로 다시 체포되었으나 해방되면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나 1949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된 그는 한국 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정권 당시의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2025년 뒤늦게 대통령 표창을 받으며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둘째 동생 신학업 선생은 1918년 도쿄 게이오 대학 재학 중 28 독립선언서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3.1 운동을 벌이다 퇴학당했습니다. 귀국 후 언양과 양산 일대에서 농민조합과 신간회 활동을 하며 독립운동을 이어갔습니다. 언양에서 농민조합 시위운동을 지도하다 1933년 3월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975년 사망한 신학업 선생은 2010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막내 동생 신동업 선생은 1930년 9월 양산 청년동맹 집행위원으로 선임되어 청년 운동을 통한 실력 양성과 계몽을 목표로 독립운동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두 형과는 달리 경찰에 체포된 기록이 없어 아직 유공자로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1936년 한 신문의 인쇄소 광고에서 세 형제의 이름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 세 형제는 잠시 사업을 함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1940년을 기점으로 세 형제는 흩어졌고 다시 만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양산에서는 신영업 선생의 손녀가 국가보훈부에 유공자 확인을 요청하는 등 미서원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고 재조명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이 절실한 때입니다. 일제강점기 농민들의 피와 땀, 그리고 신시 삼형제의 헌신으로 지켜낸 독립정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라디오 다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